지기현 부장판사 지금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사건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14일 날 법사위에서 제일 처음 꺼냈죠. 지기현 부장판사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맡고 있습니다. 형사 25부 부장판사이고요.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결정 때문에 더 이 사람이 표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그 내란 음모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용민 의원이 룸사롱에서 접대받았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100만 원에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는 그런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런데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그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사진이 선명히 찍혔다. 얼굴이 선명히 나오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서면으로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강남의 고가 유흥업소고 한 3, 4명이 가면은 400~500만 원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선대위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재판에서 손 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판부 교체를 누리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겠지만은 이거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너네가 알아서 이 사람 재판에서 배제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감찰해 라는 거죠. 자, 정말 이렇게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업자들한테 변호사들한테 이런 고급 업소 가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만약에 1회 100만 원 이상이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으면은 뇌물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제가 지기현 부장판사를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속가내야죠. 그렇죠? 속가내야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진도 확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이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이거 당당하게 증거를 제시해라 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사진 있어 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러 매체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룸살롱 사진이라고 해서 지금 공개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감상평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룸사롱에 사실 제가 뭐 아주 옛날에 정말 저도 옛날부터 기자를 했었으니까 아주 옛날에 정말 그 선배들 따라서 뭐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에 갔던 룸사롱도 특히 이제 오른쪽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인당? 룸사롱이 1인당이라는 것도 좀 우습고 아니 뭐 뷔페도 아니고 무슨 1인당이에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는 이런 술집 사진이라고 보기엔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강남구 A 단란주점이라고 해서 지금 A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룸사롱 출입구가 이렇게 생겼고 내부 사진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구리지 않습니까? 세트로 만들어도 이렇게 하면 한 7, 80년대 룸사롱? 글쎄요, 뭐 이게 레트로 감성인가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에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뭐 일행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얼굴도 없죠. 이거를 갖다가 사진 일부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뭐라 그랬냐? 금시초문이다. 그러면서 이거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그냥 간과할 일 아니죠. 당연히 감찰을 하고 직무 배제를 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자, 증거가 있으면은 제시를 하라.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습니다. 행정처에 만약에 민주당이 제출을 하면은 행정처에 이제 윤리감사관이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이 검토를 해서 징계 절차 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진 제시된 거 없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증거 제시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사진 촬영 시점이 2024년 8월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업소 출입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찌라시가 쫙 돌았어요. 룸사롱 점모 업소 이러면서 블루피시, 구 블루피시, 옛날 블루피시고 지금은 썸데이라는 그런 그 호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위치까지 특정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이제 정정 공지를 또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김기표 의원도 이 관련 질의를 했는데 김기표 의원 질의대로 제보자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분노해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알려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제보자가 직위원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 자기네들도 다 확인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다 이렇게 다듬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보자 신원도 지금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직위원 판사 일행이었는지 아니면 실직 관계자였는지 지금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정 공지를 한 시점에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공개된 사진은 사람 얼굴 하나 없는 그런 사진이고 빈술집이고 정말 아주 구린 인테리어의 그런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렇게 이제 찌라시가 도니까 한겨레 기자가 한번 찾아간 것 같아요. 이 그 블루피쉬 이런데 다 위치 치면 나오잖아요. 상호명 나오니까 갖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상호가 블루피쉬가 아니고 썸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갔는데 되게 산통 깨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점 그 주인을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가게 룸사롱 아니래요. 그리고 양주 한 병당 2~30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무슨 뷔페야 1인당이 뭐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1인당 가격으로 매기지 않는다. 지기현 부장판사 전혀 모른다. 한겨레가 이쯤 되면은 거의 뭐 결백을 입증해 주러 갔나요? 참 묘하네요. 자, 그리고 이곳 주변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인터뷰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 가게에 여성 손님도 들어가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룸사롱 같은 가게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집 주인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내가 봤는데 거기 룸사롱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인수한 사람이고 작년 12월에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갖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애써 가가지고 사실 밝혀진 게 없고 오히려 우리 가게는 룸사롱 아니다. 그런 얘기만 듣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진 제시해야죠. 당연히 그날 바로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날 제시하는 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선의로 이거는 사법부 전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행정처에라도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출 안 됐고 공개 안 했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오히려 지기현 부장판사도 본인도 입장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뭐 찾아가고 접촉했는 모양인데 사실 무근이고 나는 모르는 얘기다라고 했다가 법원이 이제 정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의혹 제기도 추상적이고 자료도 없고 의혹의 진위 여부도 확인이 안 됐어. 도대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밝히냐. 그럼 뭐예요? 너네 증거 있으면 다 내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사진 내놓은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최소한 제보자라는 사람이라도 나와야죠. 제보자는 적어도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청담동 술자리. 여러분들 이 사건 보시자마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이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아니야? 이것도 또 가짜뉴스, 날조뉴스로 판명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는 그 날짜에 정말 사진이 선명하게 찍힌 게 있으면은 최소한 지기현 부장판사 얼굴을 블러 처리해서라도 자 이게 있다. 이거 네 사진 아니야? 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내가 맞다 아니다 반박을 하고 사실은 나는 갔었다. 어떻게 갔었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 사진 조작된 것이다. 그런 식의 어쨌든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진은 하나도 안 내놓고 있고 증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있고 심지어 제보자의 신원마저도 동석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 청담동 술자리 그거 이제 기억 안 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개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4일이고요. 당시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그 이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집 갔다, 청담동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이런 사람들하고 자정 넘는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라고 누가 폭로를 했다? 김의겸 전 의원이 폭로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그 자리에서 이 첼리스트 있잖아요. 첼리스트 음성까지 제시가 됐었어요. 뭐냐면은 이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오고 한동훈 장관도 왔었다니까 그러면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니까 이거 당시에 법사위 국감장에서 재생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다 허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첼리스트가 왜 그랬어요?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때 다른 남자하고 뭐 숙박업소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있지도 않은 얘기 정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둘러대려고 거짓말했다라고 본인이 실토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한 대표, 지금 한 장관이었겠죠. 본 적도 없다라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의혹은 완전히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고 오히려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원래 국회 법사위니까 면책특권이라고 그래서 불송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는다라고 보고 기소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의혹은 가짜로 판명이 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역으로 기소가 됐던 그 사건하고 지금 어떻게 상당히 유사하지 않냐. 물론 이 단계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양태로 사건이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건 기소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1심 선고 안 났고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이제 대표 지직함이 여러 번 바뀌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 대상으로 10억 손해배상 소송 낸 거 이거는 6월 25일 날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사건 결과도 제가 그때 가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의혹을 제기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하고 판사가 주요 사건하는 판사가 이런 비싼 술집 가서 술 얻어 마셨다? 이거는 처벌을 받거나 징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련 증거가 민주당의 주장 그리고 빈 그 사무실 사진 이거 말고는 없는 상태죠. 자, 민주당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재명이 말한 깨끗한 법정을 위해서 문제 법관을 낸다라고 정말 사법부 자정에 진정성이 1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사진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처에 갖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러죠? 계속 냄새만 피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제 누가 나섰냐? 사생 저쪽 좌파 시민단체 나서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의혹 제기했던 김용민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게 뭐냐면은요. 자,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향응 금품을 받으면은 뭐가 됩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이걸 노렸다고 봅니다. 저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한겨레 기사 뭐라 그랬어요? 1인당으로 계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고 운을 띄운 건 뭐겠어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고발하라는 거죠. 지금 어깨 지금 옆구리 찌른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고발이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중인 환시리에 제1당이 원내 절대 다수당이 중인 환시리의 주요 사건을 맡는 재판부를 압박을 해서 교체를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판부 강제 교체를 지금 아까 대놓고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8월에 블루피쉬 간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이런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찾아다니죠. 강남의 온갖 업소를 아마 뒤집고 다닐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 8월 블루피쉬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비슷한 흔적이나 증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에 입각한 증거든 아니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빌미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압박에 법원이 못 이겨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무배제를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알아서 직무배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건 제가 예언인데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사진 있어 사실. 사진 있는데 작년 8월 블루피쉬 있는데 그거 공개 안 할 거야. 왜냐하면은 사법부 위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판사 한 명이 목표가 아니죠. 판사 한 명 직무배제하려고 이 난리 떨겠습니까? 그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 전국의 3평면 판사들 봤지? 자, 주요 재판 맡아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판결하면 너네도 이렇게 돼.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뭐로 연결이 되냐? 아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법원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정말 오물을 투척해서 물러나게 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이 더러운 법원, 오점이 있는 법원의 책임 누구한테 지우겠습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 더러운 법원의 책임은 더럽게 오점이 묻은 법원의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요 사건 맡은 판사가 술 마시게 하고 술 마시고 다른 이런 관련자들한테 향응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한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 그렇게 압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저는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상당히 유력하게 추정이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할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안 발의해서 의결되겠죠. 직무 정지시킬 겁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많은 고민들 하겠죠. 내가 이 자리를 임기 때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가? 자,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헌법에 보면은 대법관을 누가 제청하게 돼 있냐? 임명 제청하게 돼 있냐? 대법원장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법관을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하는 게 누구다? 바로 대법원장. 대법원장을 이 꼿꼿한 정말 선비 같은 지조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맛에 맞는 법조인들을 채워 넣으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언제냐? 2027년 6월 5일. 원래는 임기가 6년인데 이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다 못 채웁니다. 원래 사실 이분 임명할 때부터도 이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거는 그만큼 이분이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어떤 지조를 지켜온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것인데 이 본인한테 불리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조희대의 난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사활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상위 1%님, 난 부자신가요? 부자면 아마 정말 더 힘들 텐데요. 정말 힘들죠. 부자든 아니든 힘들 겁니다. 진짜 힘들 겁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찌하나요?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미니님 말씀대로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기 시작한 지 오래, 민주당 마음대로 해버리기 시작한 지 오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탄핵이 됐는데 앞으로 펼쳐질 양상은 그거하고는 완전 다를 겁니다. 거부권 행사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다 지금 무방비로 통과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기현 판사 제가
이 사람 100% 깨끗하다. 저는 100% 보증한다.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저도 조희대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인 환실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이 개별 재판부 판사를 갖다가 아직까지 드러나지도 않은 의혹으로 공격을 하고 교체를 압박하고 이런 현상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